주옥 같은 회사 생활. 네, 안녕하세요. 주옥 같은 회사 생활. 네. 네. 오늘은 또 주옥 같을 2022년 트렌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함께 하신 이제 헬 박사님이시고요. 네, 지옥에서 오신 것 같은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 주옥 같은 회사 생활의 이제 옥 PD입니다. 네, 주옥 같을 2022년 트렌드. 저희는 이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2022년 이제 트렌드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트렌드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 자체는 그 하나의 그 사회 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예측해보는 관점에서 이제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것, 그리고 그 트렌드에 대한 예측 전망들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그 안에서 기획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현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쩌면 타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서 지금 모든 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쵸. 좀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네. 타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사람들의 심정이나 심리적 상황을 반영해서 일종의 길잡이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한번 봄으로써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희 이번 책을 보니까 또 예전과 같이 10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호랑이 아니면 고양이. 네, tiger or cat. 예. 그 중에서 혹시 가장 와닿는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나왔구나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로 일단은 잡고 싶었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돈을 좋아해서. 그렇죠. 돈을 좋아해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셀프 브랜딩이라 해서 이제 개인도 어떻게 보면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노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런 개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자신들을 어떻게 그 서사가 담긴 내용들을 고객에게 어필하는가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주제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서사적인 부분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잘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고 하면 제가 회사 이름이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BTS 하이브 그 회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블 그리고 구찌, 마블, 구찌 그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내러티브 자본의 키워드에 부합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화를 코코 샤넬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샤넬 브랜드가 만들어진 그런 것이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한 인물이 이런 뭐 최고의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고의 장인으로서 최고의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더 이렇게 돋보인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창업자 스토리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 회사의 가치나 이런 회사의 좀 매력도 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 내러티브 자본의 이야기 속에는 샤넬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샤넬이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실 스토리와 내러티브는 또 다른 요인인데요. 그런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전통적인 그 의류를 이제 소비하고 그걸 이제 입는 행위를 하나의 해방감을 주는 그 회사의 전략으로 삼았다. 혹은 그 해방감을 부여했다는 것들이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가치로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다른 그 샤넬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하나의 스토리네요. 그렇죠. 그죠? 어떤 해방감을 준다. 굉장히 어쩌면 회사가 지향하는 미션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연결성이 있을까요? 회사의 어떤 미션, 회사가 뭐 사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키워드들, 그런 미션과 내러티브 자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전략, 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뭐 홈페이지를 보든 회사의 어떤 소개를 보든 결국 모든 부분에서 회사의 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 회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그 가치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부각이 되고,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회사야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서사적인 부분,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고객들에게도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요즘에 나오는 인플로이어 브랜딩,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브랜딩적인 차원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 회사의 브랜딩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네. 요즘 들어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산업군 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의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 고객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행위들을 함에 있어서 쏟아내는 정보들의 양이 방대하고 그 정보들의 진위 여부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공감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대동소이한 형태의 브랜딩이나 홍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요즘 저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 하면 좀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가 너무 기업 광고를 SNS로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나름대로의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사실 우리가 이름이 없는 브랜드들도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 딱 발견했을 때 또 확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큰 기업들, 특히 우리가 한 달이 건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많이 돼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업들에서 마치 자기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닌 척 하는 것을 이 브랜딩화 시켜서 계속 스토리로 녹아내려는 기업들이 좀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좀 이게 너무 과장된, 좀 진짜와 좀 차이가 좀 다른, 정말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구를 너무 이렇게 자본으로 투입하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기준이나 자신들이 진짜 고객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뭐 경쟁의식, 위기의식 혹은 그냥 목표 없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나가고 있는 것들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스토리, 단순한 스토리와 내러티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어떤 감성적 요인들이 충분히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감적인 측면에서 혹은 네.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안에서의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헬 박사님께서 좀 지옥과 좀 반대되는 예, 느낌의 말씀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그런 걸 녹여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실질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회사고 정말 그 반대, 예를 들어서 뭐 자율적이고 뭐 수평적인 그런 조직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어요라는 막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정반대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지옥같이 수직적이고 무슨 자율성은 개뼈다귀 같은 개나 줘버려라 하는 그런 조직들. 근데도 막 이미지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진짜 집중해야 되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 본질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그 반대적으로 가는 회사들을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문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회사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또 우리 회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입사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매력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자본력이 커지는 거죠. 그 가치와 함께 연결된 하지만 이 본질을 너무 무시하고 그런 겉포장만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정말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회 현상과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주옥 같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어떻게 괜찮을까요? 보면 보여주기식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고객들도 그리고 그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들을 지켜보는 상대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나 혹은 SNS를 통해서 어떤 글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그게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SNS라든지 이런 채널의 그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스스로도 기업들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단순히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충분한 감성이 녹아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한 달이 건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러티브도 좋은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브랜딩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질과의 정말 실제와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는 더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역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러티브 자본과 함께 저희들의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저희들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관점을 한번 충분히 전달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준비를 해볼 건데요.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제 이거 다음으로 저희가 전달드리는 사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 자본이 그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T에 해당하는 거죠. 타이거 캣에서.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김난도 교수님의 책 거의 초반 부분에 언급된 것이 나노사회라는 키워드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남준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초두에 그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내용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 키워드는 나노 사회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주옥 프로덕션 감사합니다.